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금일 웨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금일 웨비나 시간에는 데이터독 통합 플랫폼 중에서 이제 로그와 관련하여 로깅 위다웃 리밋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제 데이터독 로그 프로덕에 대한 로그 프로덕의 기능을 확인하는 웨비나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 로그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 로그는 라이블 트러블 슈팅, 트렌드 분석, 오딧 등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독 로그 매니지먼트의 특징 및 장점이 로그 관리 및 분석을 어떻게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화면 아래 보시면 Q&A 버튼이 있으세요. 이제 Q&A 버튼 클릭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데이터독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독 이전에는 CDN 서비스 아키텍트를 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온디맨드 스트리밍, 콘텐츠 다운로드, 혹은 가속화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보안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고객분들께서 데이터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데이터독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은 인프라 모니터링,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APM에서의 트래싱 분석, 로그 매니지먼트, 이렇게 3필라 모니터링 툴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 이 3필라 연관 분석을 기반으로 유저 엑스피리언스, 네트워크, 세큐리티까지도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프로덕트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끼리의 연관 분석을 지원을 해서 특정 컨테이너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했을 때 혹은 특정 사용자, 성우골뱅이 야후.com 이메일 주소로 가진 사용자가 나의 서비스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관련 서버들 혹은 컨테이너 상태 매트릭들은 어떠했는지,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해당 트레이스 에러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당 트레이스와 관련된 로그들만 한 곳에서 확인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데이터독 프로덕트 중에서 로그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왜 로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지, 그리고 로그 매니지먼트 사용 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주로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데이터독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데모와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아래 Q&A 버튼 클릭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나 아니면 데이터독 직원분들께서 답변 드릴 예정인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가 왜 필요한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 담당하게 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로그를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심되는 서버에 접속해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확인해 봤더니 로그 포맷이 너무 창의적이에요. 중간에 디버그 설명도 있고 어떤 속성 값인지 모르는 값도 있고 파싱에 사용할 수 있는 구분자도 없어가지고 한 줄 한 줄 열심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장애 구간을 찾기 위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같이 분석해야 되는데 같은 속성 값인데도 어플리케이션별로 속성 이름들이 다 틀려요. 그래도 힘을 내서 장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로그별로 사용하는 시간 단위라든지 듀레이션, 사이즈, 파일 사이즈 단위가 다 틀려요. 너무 힘들겠네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강조하는 스트럭처, 스탠다드, 노멀리제이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럭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개발자분들의 트렌드를 보면 로그를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로그를 정형화된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서비스의 특성 및 이벤트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속성 이름 규칙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정의한 로그들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주로 제이슨 포맷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이슨 포맷을 사용하시게 되면 특정한 파싱 룰 없이도 대부분 틀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이슨은 공식 인코딩 포맷이기 때문에 표준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탠다드화,
정형화입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텐데요. 가능하시다면 이전 페이지에 설명드린 스트럭처와 가정 중에 정리했던 속성 이름 규칙을 활용해서 동일한 속성 이름으로 통일을 하시고 추가되는 속성들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의해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각 어플리케이션별 속성값을 스탠다드화 시킬 수 있으면 더욱 직관적이고 비교 분석을 하실 때에도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멀리제이션입니다. 타임스탬프 단위라든지 듀레이션 단위, 데이트나 파일 사이즈, 이런 통일 가능한 단위를 규격화하시면 로그를 분석하실 때 더욱 빠른 결과값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로그를 스트럭처화를 시키고 스탠다드화 시키고 노멀리제이션을 화를 하시고 나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로그를 쉽게 이해하고 간편히 파싱이나 분석에서 필요한 값을 편하게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확인해야 될 서버나 컨테이너 수가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 혹은 수백 대라면 분석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들어가고 또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그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그라 함은 OS나 DB, 웹서버처럼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되는 모든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로그 매니지먼트는 이런 로그들을 수집하고 중앙에서 통합 관리해주면서 보관하고 검색이나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과 장점 때문에 서비스 운영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로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벤더들 중에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막상 여러 고객사를 좀 방문하다 보면 로그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들어보면 대부분 좀 비슷한 고민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로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 혹은 이벤트 때 로그 양이 폭주를 했는데 폭주하고 나서 막상 로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집을 못해서 분석을 못한다. 그 외에도 사용법이 복잡해서 원하는 값을 얻기까지 합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아니면 고도화된 알람이나 머신러닝 기반 분석과 같은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등등 대부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독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쉬운 구축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수집된 로그에 대해서도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파싱을 하시거나 스탠다드화 시키시거나 노멀리제이션화를 데이터독 포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관적이어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쿼리 랭귀지나 학습 없이도 파셋을 선택해서 클릭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알러트나 대시보드 같은 기능도 제한이 없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깅 위다웃 리밋 기능입니다. 모든 로그를 데이터독으로 전송하시면 어떤 조건의 로그들만 저장을 할지, 어떤 조건의 로그들은 샘플링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의 로그들은 나의 스토리지에 별도로 저장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포털상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클릭 한 번만으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그를 중요도와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독이 자랑하는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연관 분석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 다양한 기능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로깅 위다웃 리밋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객님께서 데이터독을 사용하시면서 저렴한 가격, 기가당 10센트, 원화로 한 115원 정도 되겠네요. 115원의 모든 로그를 보내신 다음에 추가 분석이 필요할 때에만 추가 분석이 필요한 로그들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는 기간별로 저장을 하시거나 혹은 뭐 샘플링해서 수집하시거나 안 그러면 1단위로 일정 양만 저장하도록 제한하는 부분 모두 가능하고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로그를 고객님의 스토리지에 저장한 다음 필요할 때만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로그가 필요 없을 때에는 필요한 매트릭만 생성을 해서 수집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로 저장 기간이나 로그 샘플링 혹은 제한 조건, 뭐 보관 조건, 복원 조건 모두 개별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로그는 이제 종류나 조건에 따라서 목적과 가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로깅 위다 리밋 기능을 통해서 로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도 포털로 이동해서 실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데이터도 로그 플로우를 같이 보시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독에서는 다양한 로그 수집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독에서 로그 수집을 가이드하는 화면인데요. 이제 먼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실 때 뭐 인테그레이션별로 나와 있는 가이드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스텀 파일 규칙을 사용을 해서 고객님께서 하실 일은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데이터독으로 에이전트가 로그를 보내게 되고 그 로그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로그 포워더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AWS라면 뭐 클라우드 와치에 쌓이는 로그나 아니면 스택 드라이버에 쌓이는 로그를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로그 포워더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독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RCS 로그나 플랜티, 록스테시 같은 록시퍼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이제 저희가 로그를 전송하는 방법들을 다 가이드해 드리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를 사용을 해서 쉽게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보낼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그를 데이터독으로 보내시게 되면 데이터독에서는 로그가 인제스트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로그를 이제 파싱을 하시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단계를 저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포털로 이동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파이프라인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고객님의 로그를 파싱하거나 아니면 고객님의 로그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이선 형식으로 로그를 보내주시면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그룹 파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파싱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150개가 넘는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당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데이터독에서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만든 룰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파싱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 이런 형식의 로그들도 혹시나 커스터마이즈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서 사용 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싱을 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나면 고객님께서는 쉽게 설치를 하고 트렌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을 잡아서 어떤 룰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희망하시고자 하는 그 타겟을 지정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룰을 설정하는 부분을 Add 프로세서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Add 프로세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사용 가능한 프로세서 타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싱이 필요하실 때에는 그룹 파스를 통해서 샘플 로그를 보시면서 편하게 파싱하는 부분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같은 값인데 다른 속성 값으로 보내시고 계시다. 그러시다면 리메퍼 기능을 통해서 속성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GOIP 파스를 사용하시면 사용자의 IP에다가 이제 추가로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속성 경로에다가 국가명이나 아니면 도시명 이런 지역 정보들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리트메틱 프로세서 같은 걸 사용하셔서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단위를 통일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혹시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로긴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설명드렸던 파싱이나 스탠다드화나 노멀리제이션화를 못하셨다면 데이터도 콘솔상에서도 이런 프로세서들을 통해서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세서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추가된 프로세서, 루커 프로세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커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면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CSV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로그에다가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SV 파일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올려주시면 데이터독에서는 키값을 읽게 되고요. 그 키값에서 예를 들어서 저의 로그에 이런 속성값이 있고 이 속성 아래에 속성 이름 아래에 이 키값과 겹치는 값이 있다.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희망하시는 속성 경로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들, 뭐 org name이라든지 parent org 정보라든지 어카운트 오너, CSN 정보를 해당 경로에다가 삽입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로그를 분석하실 때 혹시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정보들을 통해서 쉽게 검색하고 쉽게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쉽게 로그를 수집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로그를 파싱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나면 이제 파싱되고 커스터마이즈된 로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기능 라이브 테일로 이동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라이브 테일이라고 해서 이제 테일-F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시간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보이는 로그들은 벌써 파싱되고 커스터마이즈가 된 화면이기 때문에 쉽게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뭐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이 속성에 대한 디테일한 값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라이브로 보시면서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에러 로그들만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배포를 방금 했었는데 배포하고 나서 혹시 특이사항이 없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 그렇다면 뭐 배포했던 최근의 버전을 검색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로그들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한 텍스트 서치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뭔가 배포 위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혹은 라이브 트러블 슈팅을 하실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로그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봤더니 나는 이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로그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장을 할 때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로그의 목적이나 중요도가 틀리기 때문에 뭐 액세스 로그는 3일만 저장하고 뭐 디버그 로그는 뭐 7일 동안 저장을 하는데 디버그 로그 중에서 특정 패턴인 경우는 뭐 20%만 저장을 해줘. 혹은 나머지 로그들은 15일 동안 저장을 하되 뭐 하루에 200만 건은 넘지 않게 해줘. 이런 부분들이 설정 가능한데요. 해당 설정은 아까 보셨던 이 설정란에서 인덱스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보이시다시피 뭐 로그 필터 조건에 따라서 30일 동안 저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50%만 필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로그를 받아보는데 15일 동안 저장을 하는데 15일 동안 저장하는 로그 중에서도 뭐 하루에는 200만 건만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아까 실시간으로 볼 때보다 뭐가 좋으냐?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저장된 로그를 가지고 어떤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러블 슈팅을 하시다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로그 익스플로러 메뉴로 오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로그만이 아니라 실시간 로그가 아니라 이제 저장된 로그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사용했던 조건들을 좀 지워볼게요. 네,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쉽게 검색하고 쉽게 분석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하루치의 로그를 보다가 나는 모든 로그를 볼 필요는 없고 특정 서비스의 로그 중에서 뭐 에러가 난 로그만 보고 싶어. 이렇게 파셋을 클릭만으로도 필터가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나는 로그 중에서 조금 지연 현상이 있는 로그 한 6초 이상인 로그들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솔팅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당연히 키워드 서치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특정 서비스에서 에러가 나고 오래 걸린 로그들만 확인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결과값을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샘플 로그를 하나, 두 개 좀 클릭을 해보면 이 로그가 어떤 서버에서 발생을 했고 어떤 서비스에서 나왔으며 컨테이너 환경이라면 컨테이너 이름, 뭐 도커 이미지,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태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로그가 어디서 나온 로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로그에 대한 디테일들을 속성값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가 필요하시다면 특정 조건으로 필터를 추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아까 자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로그, 트레이스, 매트릭을 연관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트레이스 탭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이 로그를 발생시킨 리퀘스트와 관련된 콜스택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그를 보시다가 혹시 이 특정 콜스택과 관련된 건 없는지, 이 로그를 발생시킨 리퀘스트는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연관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보일 때는 특정 컨트롤러 체크아웃이라는 API가 동작이 되고 쿼리들이 다 실행되다가 에러가 난 부분들 이렇게 트레이스와 연관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이 에러 로그가 발생했을 때 이 빨간 점이 로그가 발생된 시점이고요. 이 로그가 발생했을 때 나의 서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CPU나 메모리나 특정 로드가 높진 않았는지, 아니면 디스크에는 레이텐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컨테이너 환경이라면 컨테이너에 관련된 매트릭들도 보시다가 혹시 이 당시에 IO 리드가 좀 높아졌는데 연관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제 로그만 보시는 게 아니라 트레이스와 매트릭 같이 연관 분석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트러블 슈팅을 하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뭔가 검색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소팅을 좀 해봤는데도 지금 보시면 약 60만 개가 넘는 로그가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개의 로그를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60만 개를 뭔가 트렌드화 시킬 수도 없고, 지금 한눈에 뭔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로그들이 너무 많을 때는 한눈에 보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패턴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로그가 많을 때에도 패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60만 개의 로그를 봤더니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37만 개 가까이가 타임아웃 에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로그가 60만 건이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손을 봐야 되는지 보면 이것만 처리하게 되면 에러의 절반을 줄일 수가 있겠네. 이거는 예상되어 있는 거라면 그 두 번째 이 패턴에 대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더욱 많은 에러를 없앨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시고 당연히 이 로그에 대해서들도 이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계 분석을 통해서 빨리 에러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패턴을 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이 에러에 대해서 특정 에러에 대해서 트렌드를 확인하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정 호스트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닌지 특정 클러스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트렌드를 확인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그래프 작업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필터된 조건의 에러가 발생하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혹시 특정 클러스터에서만 이 에러가 발생 중인 건 아닌지 아니면 특정 호스트에서만 혹시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타임 시리즈 그래프만이 아니라 탑 리스트나 아니면 테이블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보실 때에는 추가적으로 나는 특정 서버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추가적으로 스태투 상태 코드도 보면서 나는 뭔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컬럼을 추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값을 가지고 지금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트렌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시보드에 옮긴 다음에 난 쭉 보고 싶어. 그런 니즈가 있으실 때에는 간단하게 여기 우측 상단에 위치한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셔서 엑스포트 대시보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사용하시는 대시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대시보드 하나에다가 엑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스포트를 하시고 나면 다른 중요한 모니터링 매트릭들과 함께 같이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추가한 제일 마지막에 밑에 이 추가한 게 제가 지금 추가한 테이블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매트릭과 함께 이 에러 트렌드들도 보실 수 있는 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나 좀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때는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로그로 돌아와서 뭐 트렌드를 확인하시거나 다른 각도로도 분석할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시보드로도 옮길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알람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서버마다 에러가 뭐 이게 확산해 봤더니 지금 1000만, 17,000건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하면 알람을 받고 싶어. 그럴 때에는 간단하게 똑같이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엑스포트 모니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알람 설정이 가능하고요. 해당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600건이 넘어가면 난 알람을 받아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람 설정도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대시보드로 옮겨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알람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봤더니 나는 이 값들만 필요하지 생각해보니까 난 로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체 로그 없이 나는 이 값들만 있다면 오히려 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값들을 매트릭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로그를 저장하지 않고 로그를 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전에 매트릭을 뽑아내는 부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매트릭화 시키게 되면 15개월 동안 해당 매트릭을 사용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트릭으로 엑스포트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엑스포트 버튼 클릭해 주시고 Generate New 매트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매트릭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커스텀 이게 특정 서비스에서 느린 에러들이니까요. 하이 레이텐시 뭐 에러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필터된 조건에 맞는 필터된 조건에 로그를 카운트해서 이제 호스트별로 혹은 상태 코드별로 이렇게 매트릭을 생성해 드리고요. 이렇게 매트릭을 생성하시게 되면 평상시랑 다른 패턴이 보일 때 알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트렌드로 가면 에러가 얼만큼 날지 예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발생된 매트릭을 나의 서비스 지표로 삼아야 되겠어. 그렇다면 SLO 위젯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런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쉽게 로그를 보내고 쉽게 로그를 파싱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로그를 저장한 다음에 뭐 패턴화에서 조금 더 딥한 분석을 하거나 안 그러면 대시보드로 필요하다면 알러트로 그 외에도 로그가 특별히 필요가 없다면 매트릭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사의 경우에 따라서 나는 보안 감사 때문에 로그를 나의 스토리지에다가도 저장을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아카이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도 설정 메뉴에서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저희 아카이브 장점 중에 하나가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로그를 파싱하고 커스터마이즈된 로그를 압축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처음에 보냈던 로그를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패턴대로 뭐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만드셔도 되고 니즈에 맞게끔 설정한 다음에 저장을 해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할 때에도 모든 로그를 다 저장할 필요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는 특정 서비스의 로그만 필요해. 그렇다면 특정 서비스 그리고 나는 보안 감사를 위해서 로그가 필요한데 보안 감사 로그에는 특정 문구가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이런 조건으로 설정하시고 로그를 저장하는 부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된 로그를 경우에 따라서는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원을 할 때는 Rehydrate from Archive 이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뭐 필요하다면 보안 감사가 있어서 작년 로그를 복원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나는 어제 로그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할 때 아까 저장을 할 때 특정 서비스에서 특정 문구가 들어간 것만 저장을 했었는데 난 복원을 할 때 그걸 다 복원할 필요 없고
특정 뭐 이메일이 들어간 사람의 로그만 난 복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거나 뭐 그 외에 전체 로그를 보관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필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하우스에서 뭐 커피하우스란 서비스에서 security라는 뭐 특정 문구가 ABC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로그를 복원하기 희망하시면 그 타겟을 선택해 주시고 에스티메이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적인 로그 복원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뭔가 설정을 조금 잘못했는가 보네요. 네, 로그 복원 원래라면 여기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로그를 복원할 때에도 뭐 얼마만큼의 로그만 복원할지, 복원할 로그는 얼마만큼 보관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하고 나면 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가 뭔가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해서 뭐 복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고요. 대부분은 복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좀 큰 파일로 복원을 했을 때 북미 스토리지가 있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한 120기가 정도 복원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7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도 뭐 중요하지 않은 로고는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만 복원해서 쓰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에는 로그를 조건에 따라서 저장하고 조건에 따라서 복원이 가능한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독에서 로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로그만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로그만 가지고도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로나에 관련돼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하게 로그와 로그를 통해서 생성된 매트릭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현재 확진자 현황 혹은 사망자 현황 그리고 회복된 사람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했던 방법은 로그를 주기적으로 API로 찔러가지고 API로 찔러서 뭐 현재 국가별로 확진자 현황, 뭐 사망자 현황, 리커버된 현황을 모아온 다음에 데이터독으로 전송을 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매트릭화 시켜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로그로 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필요하다면 베리어블을 변수를 사용을 해서 뭐 특정 조건별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최근 24시간 동안 확진자가 195명,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늘어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확진자 트렌드를 이렇게 보시다가 뭔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메뉴에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한 확대해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패턴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좀 뭔가 평균을 어놀말리티를 뭐 비정상 행위적으로 높아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머신러닝을 통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해당 버튼, 각 필요한 버튼들을 클릭해서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떤 위에선지 한 8월 17일, 16일부터 정상 범주를 넘어서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런 트렌드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에 좀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평상시랑 다른 패턴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갔을 때 알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6일부터 17일부터 이렇게 정상 범위를 넘어나기 시작해서 확진자 수가 많아졌고 그래도 점점 뭔가 정상적인 범주로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트렌드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간다면 나중에 10월 달에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분석도 가능한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로 한눈에 보다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추가적인 분석, 뭔가 특이사항이 보이면 추가적인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특정 로그를 클릭을 하셔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로그 속성을 확인하시거나 패턴을 보시거나 그래프화 시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화 시켜 볼 텐데요. 이번에는 뭐 국가별로 확진자 수 이런 식으로 해서도 정렬이 가능하고요. 지금 최근에 1시간 동안 가져온 매트릭이 없기 때문에 한 7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 시리즈로 보시거나 뭐 탑 리스트
테이블로 보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금은 또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눈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실 수 있는 점, 이런 기능들도 지원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웨비나에 대해서 한번 리캡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로그 매니지먼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로그 매니지먼트를 쓸 때 어려움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데이터독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독 로그 매니지먼트에 있는 기능들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데이터독이 우리 비즈니스에 밸류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간편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집 방법을 통해서 수집 방법과 수집 방법 가이드를 통해서 쉽게 로그를 수집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이유로 서버 사이드에서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를 못 지키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콘솔상에서 제공해 드리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싱을 지원해 드리고 스탠더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노멀리제이션, 그 외에 추가 정보를 삽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그 종류, 조건별로 인제스팅이나 인덱싱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로그를 통한 매트릭 생성, 샘플링을 하시고 싶으실 때, 아니면 로그를 제한하시고 싶으실 때,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로그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클릭만으로, 파셋을 클릭만으로 특별한 커스텀 쿼리를 배우지 않더라도 필터를 할 수가 있었고,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렌드화까지도 쉽게 클릭만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빠른 응답입니다.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쿼리를 날릴 때 파싱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독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파싱을 미리 해두기 때문에 제가 검색할 때 결과값이 빠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로그를 저희한테 보내시더라도 분석을 하실 때는 빠른 응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없는 기능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알러트나 대시보드,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로그를 사용하시면 제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Q&A, 혹시나 저희 옆에서 양쪽에서 이제 데이터독 직원분들께서 Q&A를 열심히 답변 주시고 계셨는데 남아있는 Q&A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 되진 않았네요. 제가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그럼 데이터독 APM 라이브러리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제가 일단 반대로 좀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APM 라이브러리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및 구현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마 이거는 코릴레이션십, 저희가 연관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연관 분석에서 트레이싱 분석도 같이 보시려면 당연히 APM도 같이 설치가 돼야지 됩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시보드에서 지원하는 그래프 형태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대시보드를 하나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를 제가 다른 샘플을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좋은 대시보드가 예를 들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쓰신다면 이렇게 다양한 위젯들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이실 때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이런 그래프,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을 삽입한다든지 탑 리스트, SL 위젯, 힙맵, 아니면 스캐터 포인트 같은 제가 지금 스캐터 플롯, 이런 다양한 이제 위젯들을 기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이제 대시보드를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를 저희가 JSON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JSON 파일만 있으시다면 바로 임포트 하셔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대시보드를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만 하시더라도 바로 복사가 되고 편집을 누르셔서 커스터마이즈 하는 이런 부분들 다 쉽게 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질문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웨비나 영상은 회사에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희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웨비나에 사용했던 영상들을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 적용 시 소스 수정이 필요한가요? 데이터독 적용할 때 데이터독에서는 싱글 에이전트 설치를 필요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그와 관련돼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로그를 보내주시거나 안 그러면 로그 포워더 아까 보여드렸던 안 그러면 로그 시퍼 이런 식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로그를 보낼 때 소스 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일 처음에 건의드렸다시피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고 싶으시다면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서버 사이드에서 뭔가 로깅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시키고 싶으시다면 뭐 로그 포맷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데이터도 콘솔상에서도 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또 질문이 하나가 더 있네요.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기초 통계량이 무엇이 있나요? 카운트, 썸, 퀀티티, 어버레이지 등.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고요. 제가 이 화면 안 나가기 잘했네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어버레이지별로, 맥스별로, 민이나 썸 이런 부분 다 가능하고요. 대시보드를 할 때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래프에 따라서 이게 어떤 매트릭이냐 안 그러면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추가적인 기능들 이 대시보드에서도 필요하다면 연산도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콘썸도 가능하고 제가 화면을 조금만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전체가 다 안 보일 것 같아서 뭐 그 외에 이렇게 뭐 연산을 한다던가 뭐 특정 뭐 포캐스팅을 해서 반영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연산 값들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추가 펑션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종류별로 뭐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마 모형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리마를 정확하게 좀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질문을 저희가 저장을 할 거예요. 이 질문을 저장해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특정 오류 로그 탐지 시 알람 기능이 있나요? 네, 알람에다가 패턴을 입력해 뭐 알람 조건이 될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요건을 들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메일을 한번 주시거나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질문을 두 가지만 보고 이제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I를 사용해서 만든 쿼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이를 텍스트 형태로 내보내기 또는 아예 텍스트 쿼리로 작성 가능할까요?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검색했던 조건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팀별로 내가 검색했던 조건들을 다 저장을 해서 뭐 팀 이름을 달아주시게 되면 해당 팀에서 그 검색했던 조건들을 저장한다거나 이 부분들을 텍스트로 저장을 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으시죠? 제가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필터 조건을 저장을 해서 팀끼리 공유하면서 쓰시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텍스트로 복사가 필요할 때에는 텍스트 이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텍스트화 시킨 다음에 저장해서 공유하는 부분 모두 가능합니다. 알람은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네, 이메일이나 슬랙 그 외에도 뭐 외부 방식으로 뭐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인테그레이션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대부분 고객분들께서는 슬랙이나 메일을 많이들 쓰시고 계십니다. 네, 일단 질문의 대부분의 답은 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가 놓친 질문들이 있다면 이 질문들은 저장을 한 다음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독 로그 매니지먼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데이터독을 통해서
로그 매니지먼트 관리를 희망하시거나 모니터링 솔루션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데이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프리 트라이얼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14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뭔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다, 질문이 있으시다 이럴 때는 support@datadoghq.com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금일 웨비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